최근 레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인가? 라는 보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지 5일 만인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망디에서의 일요일 이야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전술 프로젝트일까?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벤치에 남겨진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 엔리케 감독은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처럼 음바페를 최전방에 더 자주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패턴으로 돌아가 왼쪽에 프랑스 공격수를 배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논쟁은 가치가 있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갈티에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 끼워 9번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음바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처리해야 할 공이 적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었다. 지난 르아브르전에서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사이의 중앙에 그를 기용했다. 돈나룸마의 퇴장 이후 바르콜라가 나가게 되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 이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다. 5일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바르콜라가 무한히 대신 투입된 62분부터 이강인이 아센시오와 교체된 82분까지 파리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음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챔스에서 바르콜라에서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뻗어 덴벨레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요일 경기 막판처럼 왼쪽으로 들어오는 등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왕은 페널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르아브르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모나코전보다 2개 더 많은 7개의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터치했다. 뉴캐슬전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16번의 터치 중 4번이 그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음바페는 덴벨레와도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덴벨레와의 기술적인 관계도 매주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덴벨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었지만 덴벨레가 2번의 패스를 득점했다면 2개의 어시스트를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음바페이다. 이 두 선수는 이미 이전부터 호흡했었고 서로 가까이 뛰는 시스템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왼쪽은 누구인가? 바르콜라는 아직 파리에서 요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쪽에서 뛸 수 있는 무한이는 그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음바페를 중앙에 둔다면 파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사들인 무한이와 하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을 영입하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유로 가까이를 지불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는 게 좋긴 하나 왼쪽에 바르콜라, 무한이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음바페를 중앙에 두자니 무한이, 하무스 영입 자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이강인을 세우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바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무한이와 덴벨레가 경쟁하고 중앙은 하무스와 이강인, 아센시오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서지 않고 중원에서 공격 라인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라티 이적 후 소멸된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이강인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와 같이 공격 라인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와 엔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르 파리지앵은 루이스의 어깨 부상으로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우가르테가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1월에 에머리 루이스가 복귀할 예정이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이 예정되어 있고 젊은 선수로만 구성된 중원을 더욱 깊이 있게 강화하기 위해 챔스 경험이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PSG 주전 멤버인 이강인과 아슈라프 하키미가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브로맨스 관계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리그 공식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로맨스라며 이강인과 하키미의 투샷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키미는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 어깨에 왼팔을 두른 채 이강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키미와 이강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경기는 지난 3일에 열린 프랑스 리그 14라운드 르아브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PSG는 전반 9분 만에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이했음에도 킬리안 음바페와 비티냐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르아브르와 싸우기 위해 나선 PSG 선수들은
모두 흰색 한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PSG는 르아브르전에 앞선 지난 1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 이름이 한글로 표기된 유니폼을 입고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PSG 이번 결정은 이강인 합류 이후 한국 팬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팬서비스 차원인데요. PSG에 따르면 이강인이 영입된 올 시즌 들어 홈구장에서 PSG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팬이 2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PSG SNS 트위터 한국인 팔로워도 22,000명, 네이버상 팔로워는 35,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도 이강인의 인기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입니다. 그는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축구적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라며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PSG는 그만큼 이강인의 기량과 더불어 마케팅적 폭발력에 놀란 모습인 셈인데요. 이번 한글 유니폼 제작도 이강인으로 유입된 한국 팬들의 충성심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PSG는 고유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팬들의 관심이 높아져 파리가 국내 축구 구단 중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구단이 됐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선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정조준했지만 아쉽게도 90분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전반 23분 드리블 돌파로 음바페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며 극찬받고 있습니다. 전반 32분 음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도움을 올리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후 리그앙은 이강인과 하키미가 사이좋게 붙어있는 사진을 게시해 눈길을 끌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과 하키미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4일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전반 10분 하키미의 낮은 크로스를 멋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2호 골이자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득점 장면은 PSG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몽펠리에전을 치르기 전에 이강인은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PSG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음바페의 득점을 도와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한 후 몽펠리에전 때 선제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앙 데뷔골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도우면서 리그앙도 주목하는 관계로 떠오른 가운데 이강인과 하키미 간의 브로맨스는 2024년 1월에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내년 1월 대륙별 컵 대회를 치르기 위해 잠시 클럽을 떠날 예정인데요. 2024년 1월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아축구연맹이 개최하는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이때 이강인과 모로코의 하키미는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기에 각각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대회 모두 피파가 공인한 대륙컵이라 소속팀은 대표팀의 자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대륙별 컵 대회가 다가오기 전에 리그앙이 주목하는 브로맨스, 이강인과 하키미가 남은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더 합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